특히 갱년기에 그 성관계를 오래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이거 자꾸 안 쓰면 악순환에 빠져요.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생활의 목표를 젊었을 때 20대 30대로 돌아가기로 하면 안 돼요. 한 번 거절했어 네가, 두 번 거절했어, 세 번 거절했어, 난 너랑 이혼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필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이고요. 유튜브 산부인과TV랑 박혜성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여성의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은 성이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말 못하지 못했던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고요. 이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내 남은 삶, 50년의 남은 삶의 가정과 남편과 그리고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시는 여성들이 질곤주증과 성교통입니다. 관계할 때 너무 아파요. 따갑고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윤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통증을 참는 일이 되는 거죠. 마른 오징어하고 생오징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른 오징어 굉장히 얇죠. 그다음에 물오징어나 생오징어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질 점막이 그렇게 얇아집니다. 이 얇아진 질 점막에 마찰이 가면 이게 갈라지거나 찢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살에 약간 상처를 냈고 소금을 뿌리거나 빼바로 문지른 다음에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느낌, 손에 이렇게 베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게. 그걸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50살이 넘으면 슬슬 여성들이 피하는 거죠. 두 번째가 성욕조인데 당연히 50살이 되면 난소에서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돼요. 특히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인데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혀 무념무상 성욕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가요? 물어보든가 남편이 자꾸 요구할 때 피하게 되니까 여성은 아파서 피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싫어서 피하거나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욕조화가 그 성기능장애 1번이 성욕장애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의 의지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호르몬 변화, 피로, 수면 부족,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신감 저하인데 출산 거치고 갱년기 거치면서 몸이 변하잖아요. 체형이 바뀌어요. 갱년기가 되면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쪄요. 저 보세요. 몸매 관리 한다고 하는데 살이 쪄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체형 변화가 생겨요. 나이살.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약간 과장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체형이 변화가 되면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요. 슬슬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예전처럼 나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대 이후는 통증, 욕구의 저하, 자신감 흔들리는 문제가 같이 오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오래 참다가 정말 5년, 10년, 20년 참다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넘기거든요. 넘기지 마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원인 찾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줄죠. 국내 연구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 빈도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 횟수도 줄지만 질도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횟수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남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아프니까 자꾸 피하는데 그러니까 덜 삶의 질도 떨어지죠. 그래서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50대 이후의 성이 끝난 게 아니라 방식을 달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변화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줄긴 해요. 근데 35세부터 1%씩 줄고 별로 티가 안 나요. 서서히 주니까 우리가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이렇게 서서히 담갔을 때 그 적응하는 것처럼 적응이 되거든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있다가 50세가 되면 딱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폐경을 준 이유가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건강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애를 경제적 자립할 때까지 키운 애와 엄마가 일찍 없는 애의 예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이 애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빨리 애를 안 낳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폐경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불과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거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낮았거든요. 한 50살, 60살. 그래서 우리가 환갑잔치를 할 정도였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100세에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폐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똑같은 50세지만
50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50세, 100세니까 남성들도 건강하고 여성들도 건강한데 에스트로겐만 딱 떨어지니까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몸이 불편해지니까 마음이 다치고 또 마음이 다치면서 몸이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벤트가 에스트로겐 감소인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점막이 얇아져요. 그리고 건조해지고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계할 때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아프면 이제 그다음부터 여성이 걱정해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남편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생각을 하면 이제 몸이 더 굳게 되는 거죠. 몸이 굳으니까 또 윤활이 더 안 되겠죠?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또 마음이 더 다치고 이게 폐경기 이후 성문제에서 흔히 보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폐경 후에 성문제를 볼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거든요. 일단 몸이 아프지 않은가? 몸이 아파서 애기 안 나오거나 마음이 다친 게 아닌가?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와서 이게 이제 여성성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꼭 분리해서 따로따로 치료하거나 따로따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또 연결돼 있긴 하죠. 일단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생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고 싶지만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원하지만 두려워서 포기하는 경우인지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끊긴 경우인지 이렇게 보고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질점막이 얇아진 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자극이나 친밀한 접촉까지 줄어들었을 경우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특히 갱년기에 그 성관계를 오래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이게 진화생물학적인 말인데 근육이든 언어든 기술이나 신체 기능이든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남자의 성기도 여자의 성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자꾸 안 쓰면 더 건조해지고 아프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져요.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원래 질점막이 한 40층 정도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8개 층으로 줄어들거든요. 종이장처럼 얇아지면 쉽게 찢어지겠잖아요. 관계할 때도 쉽게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닿거나 뭐 소변 볼 때 소변이 닿거나 그러면 자지러지게 아프고 이게 한 뭐 3일, 5일, 7일 이 정도 되었고 나흘만 하면 또 관계를 하면 또 찢어지고 또 상처나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 그 다음에 노이로즈가 생겨서 못하는 거죠. 몸보다는 어색해요.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섹스를 쓴 여성이 와갖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성관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 잡는 것도 줄고 포옹도 줄고 서로 장난하거나 뭐 대화하는 것도 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남자나 여자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이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동거인이거나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하숙생이란 말도 하죠. 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이제 갈등으로 이어져요. 여성은 안 해도 나 불편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 이제 바깥에서 뭐 취미 활동을 하든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부인도 소닥보듯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존감, 정체성, 친밀감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일단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첫 번째 대화를 해요. 나 아파. 좀 천천히 해줘. 이렇게 하면 덜 아파.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적 대화를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성관계를 반드시 삽입 성관계로만 생각하잖아요. 포옹, 키스, 마사지, 함께하는 시간, 손잡고 걷는 거 이런 친밀감도 다 성관계 범위로 생각하고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질건조증이 생겼다 그럼 치료해요. 발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비뇨기과 가서 치료해요. 왜 눈이 아프면 치료하면서 관절이 아프면 치료하면서 발기가 안 되거나 조르나 쥐르면 치료를 안 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방치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닥보듯 하거나 가족이 아니라 남편은 남자고 부인은 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스킨십, 칭찬, 관심 그리고 잘 보이려고 애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긴 부분은 일단 몸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친밀한 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친밀한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서로 노력하면서 그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어떤 것이 뭐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점잖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냥
좀 불편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다시 시작하기 어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처받기는 싫은데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다. 거절당할까 두려운데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관계가 없다고 무조건 끝난 부분은 아니지만 이유도 다르고 예우가 달라요. 예우가 어떻게 다르냐면 성관계를 안 한 사람들은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쉽게 이혼할 수 있어요. 성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부인이 남편을 뒷바라지하거나 남편이 부인을 외조를 하거나 그렇게 어떻게든 버텨서 잘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일단 예우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유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부부들이 있거든요. 손잡고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스킨십이나 대화가 좋고 이런 부부들은 친밀감이 살아있잖아요. 또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편안한 선택인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결과인가를 봐서 어떤 한쪽 부부가 그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는 신체적 관계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스킨십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를 지키는 게 성관계 횟수만은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열려 있거나 친밀감이 살아있으면 성관계로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이제 뭐 성욕이 없어서 관계를 안 하는 줄 알거나 관심이 없는 줄 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50대 여성에게 폐경이 온다고 했잖아요. 폐경이 오면 그 젊었을 때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파요. 부인이 아픈데 남편은 그냥 딱 자기 끝나고 끝내버리는 거야. 근데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얼굴 표현이든 뭐 소리든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아파도 말하지 않고 남성은 또 거절당할까 봐 묻지 않거든요. 이게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남편은 아내가 나를 거부한다고 오해하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몸 상태가 어때? 안 아팠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 해도 돼? 아니면 좀 이따 할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은 어때? 이렇게 좀 천천히 할까?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괜찮아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이런 대화가 중년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어떤 여성이 왔는데 자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여성이 질이 건조하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이렇게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실은 여성이 불편한 걸 보고 자기가 해결해주고 싶지만 해결 못하니까 이제 산부인과에 가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꼭 괜찮아? 오늘 밤에 물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폐경 이후에 여성은 흥분해서 애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요.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 뭐 발기하고 사정한 다음에 다시 사정할 때까지 부름기가 길어지는 것처럼 좀 느려져요. 윤활 분비도 좀 느리고 질 점막이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관계를 하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슬로우. 알잖아요. 남성들이 삽입했을 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귀도 끝부분에서. 이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들어갈 때 아프지 않게 느끼는 얼굴 표정, 질의 액이 나오는 정도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면서 해야지 속도를 본인은 막 진도 빨리 빼는데 부인은 저기 50m 뒤에 있는 거예요. 본인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같이 가야죠. 손잡고. 충분한 애무와 충분한 전이가 필요하다는 거. 10대나 20대는 사정하고 30분 안에도 다시 발기가 될 수 있고 뭐 5분 10분 안에도 될 수가 있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그걸 부릉기라고 하거든요. 30대는 뭐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70대는 일주일이나 2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발기가 될 때까지 부릉기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길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부릉기가 있으면 뭐 어쨌든 발기가 안 되니까 못 하는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열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서로 준비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가 옛날처럼 우리가 60살이 되면 이순이라고 하는데 귀가 순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만 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감각도 되게 둔해져요. 맛있는 것도 덜 맛있고 덜 즐겁고 덜 화가 나요. 그래서 잘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녀 간에도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느낌이 오지 아무 뭐 없이 해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손 잡고 해야지 갑자기 손도 안 잡다가 밤에 갑자기 친밀해지기 어렵거든요. 작은 접촉이 쌓여야지 몸도 마음도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배려 부족인데 갱년기 여성은 굉장히 피곤해요. 수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통증도 생기고 감정 기복 업앤다운 갱년기 여성도 생리하는 여성처럼 업앤다운이 심하고 속이 밴댕이 속이 돼요. 조그만 일로 서운하면 잘 안 풀어요.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성 역시 체력이 떨어지고 발기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서운하는 게 남편이 이제 뭐 회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빨도 안 닦고 샤워도 않고 바로 들이대는 경우 막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남성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샤워하고 이빨 닦는 동안 발기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배려가 없는 게 아니야. 몸이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려. 때로는 얼른 입에다가 사탕 하나씩 넣어주든 껌을 하나 씹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들이대도 뭐 고기 냄새 펄펄 나고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더라도 그냥 어쩔 때는 이렇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배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속도를 맞추고 그런 배려를 해주면 왜 예전 같지 않지 이러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아 예전 같지 않구나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서로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그럴 때 비난하잖아요. 왜 당신은 나를 거부해? 왜 당신은 나의 성욕을 이해를 못해? 이건 싸우자는 거죠.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비난이 없는 대화가 필요해요. 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를 거부하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통증이라든가 질건조라든가 발기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피곤함, 우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피해? 왜 내가 싫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아픈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알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할까? 이렇게 좀 비난 없이 물어봐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관계는 삽입이다. 이런 공식을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쌓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만족하고 오늘은 키스까지만 하고 백업까지만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물러설 수도 있어야지 뭐 끝까지 성관계를 해야겠다 그러면 여성이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삽입 중심의 성관계를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질곤조증, 성교통, 발기부전, 그다음에 호르몬의 변화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이지 마음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해야지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과나 정형외과나 뭐 재활학과나 이런 거 가는 거 한 개도 안 부끄러워하면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의 일부는 불편하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의학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배려가 필요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이번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낼까? 이렇게 다음 약속을 해주면 남자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 조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차갑게 거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한 번 거절했어 네가, 두 번 거절했어, 세 번 거절했어. 난 너랑 이혼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냐면 상대방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거기다 넣거든요. 이게 거절할 때도 차갑게 거절하지 말고 대안을 주고 거절했을 때 이유를 알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감정으로 가버리면 이제 조그만 일로 이제 꼬투리 잡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막 트집 잡고 말 않고 토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섹스리스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실은 원인이 뭐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돼 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런 현명한 태도 미팅하는 것처럼 조율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번 아니면 다음에 언제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안을 꼭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성생활의 목표를 젊었을 때 20대, 30대로 돌아가기로 하면 안 돼요. 50대는 20대 복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고 한쪽이 원하고 한쪽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압박이 아니라 대화 그리고 성관계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 허용하는 용기예요. 그 여성들이 가장 나한테 많이 하는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의료가 싸요. 저렴하고 그다음에 해결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우리가 금방금방 해결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습제하고 윤활제예요. 보습제는 우리 얼굴 보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건조감을 줄이는데 수분 크림처럼 이렇게 뽀송뽀송 해주는 거고 유활제는 마찰을 줄이는 거거든요. 관계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다른데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산부인과에 오면 그런 제품을 권해주기도 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걸을 때도 이렇게 쓸리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관계 후에 이미 상처가 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토피 크림처럼 그렇게 크림을 발라줘요.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모든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국소적으로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이 돼요. 질 점막 회복에 도움도 되고 질 위축이나 성교통증이 있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에스트로겐을 쓸 수가 없고 유방암이 아닐 경우 쓰게 되고 개선이 없다 그러면 먹는 호르몬제나 뭐 주사나 개인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이 상담하고 처방을 해주고요. 그래도 한 20에서 25% 여성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질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하는데 얼굴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얼굴이 뭔가 푸석푸석하고 수분도 없고 탄력도 떨어졌고 자글자글 주름도 많다. 그럴 때 우리가 레이저 하는 것처럼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하면 질 점막이 재생되고 혈류가 좋아지고 탄력이 개선돼요.
그다음에 이제 질 필러가 있는데 질 이완증이 커요. 근데 건조증도 있어. 근데 관계할 때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럴 때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얼굴이 꺼졌을 때 보톡스나 필러 맞는 것처럼 질도 많이 늘어져 있거나 탄력이 없을 때 얼굴에 필러 넣는 것처럼 넣을 수 있고요. 그럼요. 남성들도 자기 크기에 대해서 컴플렉스 가지는 남성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할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남성이 키울 것인가 여성이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는데 더 절박하거나 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먼저 해요. 남성은 필러로 성기를 확대시키고 여성은 필러로 질을 줄이죠. 이제 이쁜이 수술은 아기를 한 2명, 3명 낳고 질이 많이 넓은데 질 건조증이 없을 때 그리고 한 번 하면 폭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필러는 뿌띠 성형 같은 거예요. 이쁜이 수술은 여기 당겨서 이렇게 쭉 얼굴 쳐졌을 때 당기는 것 같은 수술이고 필러는 이런 데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띠로 갈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술 전후, 시술 전후로 골반 적응을 열심히 하면 명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전에 그 왕과 관계된 드라마를 보면 기생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다 그게 케겔 운동이거든요. 이 케겔 운동을 하는 건데 옛날에 같이 뭐 필러도 없고 수술도 없던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케겔 운동인데 PC 근육을 수축하는 거거든요. 케겔 운동을 잘하는 방법은 질 밑에 질하고 항문 사이에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골반적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아기 날 때도 찢어지고 나이가 들면 처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방광도 처져요. 그래서 요식음도 생기고 자궁 탈출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때 근육의 항문 쪽을 지하실이라고 생각하고 배꼽을 5층이라고 생각하면 이 항문에서부터 배꼽으로 이렇게 쭉 근육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올려요. 숨을 마시면서 당기고 숨을 내쉬면서 쭉 내리고 배꼽으로 코카콜라 쭉 먹는다고 생각하고 입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뱉어내고 이렇게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하했다가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하했다가 이것을 10번 하루에 3번 정도 꾸준하게 하면 한 달, 2달, 3달 하면 본인도 느끼고 남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병원도 가기 싫은데 나는 진짜 뭔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처럼 케겔 운동 하나만 갖고도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케겔 운동 해보시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남편이 관계할 때마다 꽉꽉 조이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이케겔이나 리텐스라고 하는 개인 트레이너 헬스클럽 헬스 러닝머신 같은 그런 케겔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 질에다 이렇게 코를 넣어요. 그리고 이케겔이나 리텐스 앱을 깔아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핸드폰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 케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힘을 잘 주는지 못 주는지 힘을 줘고 풍선을 잘 터뜨리는지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을 빼고 싶은데 못 빼는 이유가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명기가 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실은 다른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케겔 운동도 열심히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생리적인 현상이긴 해요. 질에 공기가 쑥 들어갔다가 쑥 빠지면서 이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게 너무 빈도가 작거나 뭐 그러면 산부인과에 와서 질압이랑 질 넓이 측정해보고 질이 헐거워서 질 이완 때문에 그런 거면 해박적인 교정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즐기는 거죠. 네. 남성도 아까 그렇게 항문에다가 빨대 하나 꽂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배꼽인 데까지 줬다가 힘 줬다가 힘을 빼는 것처럼 하는 건데 남성들이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대요. 남자도 요식은 변식은 생기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고 특히 사정을 조절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대신 남자 케겔 기구는 없어요. 많은 부부들이 스킨십은 성관계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기 싫으면 스킨십도 안 해요. 손잡는 것도 무서워하고 퐁 키스하면 그 다음 성관계 할까봐 막 멀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침대 밖 스킨십부터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데 오늘 손 한번 잡고 산책할 때 팔짱 좀 끼고 잘 자라고 어깨 한번 만져주고 짧게 포옹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갖고 있어야지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작은 스킨십이 쌓여서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쌓이면 대화가 열리고 대화가 열리면 몸도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요.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잖아요. 만약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방법을 내 힘으로는 못 찾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원하는데 한쪽이 하기 싫어한다. 이거는 설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굳어지기 전에 감정이나 이 행동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다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참다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애 다 놔줬고 30년간 애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 했고 그래서 남편이 출세했고 나 할 일 다 끝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때쯤 정년퇴직하고 되게 이제 심심해요.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부인한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할 때 부인이 약간 자신이 있는 거야. 나는 안 해줘도 내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있는 여성이 내 남편을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스킨십을 자꾸 하고 그러면 피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저도 좀 비슷하겠지만 고집이 세져요. 나온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남녀 사이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을 잃기 전에 여성이라고 하면 아니면 새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이 남성의 필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면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은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